자, 다음 질문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질문하셨죠? 한번 아이디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물의 호흡님. 네, 물의 호흡님이 물의 호흡. 네. 질문해 주셨고요. 네. 아파트나 토지 단기로 사고 팔면 많이 할 거면 절세 부분에서 살짝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매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로 많이 할 거면 매매 사업자를 무조건 내야죠. 그렇죠. 네, 매매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인이 있고 쉽게 말해서 좀 법인이 있고 개인 매매 사업자가 있거든요. 바로 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거든요. 개인은 이게 정해진, 제가 알기로는 막 딱 정해진 이런 거는 없는데 1년에 그래도 사고 팔고를 한 3건 이상 해야 사업자로 보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개인의 양도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한 건을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떠냐면 이제 개인,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그 다음 법인 사업자,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여기 매매 사업자인데 법인이라면 저는 무조건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예. 요즘은 같이 DSR 어쨌든 절세라고 하셨으니까 절세 부분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작게 내는 방법, 뭐 경비 처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양도세 뭐 이런 거는 그냥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세율이 달라요. 뭐 나중에는 뭐 하다 보면 비슷해지겠지만 네. 어쨌든 경비 처리하는 부분에서 법인 사업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인 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절세 부분에서 우리가 양도세를 뭐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6에서 보통 이제 한 45%죠, 요즘. 네, 45%. 예, 45% 정도고, 이게 2년 이후에 팔아야 돼요. 2년 이후에 팔아야 되고, 1년 이내, 2년 이내 팔면 60%, 50%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이게 개인으로 해석할 것인가, 법인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고 팔고 건수가 1년에 3건 이상을 해야 사업자로 좀 인정을 해주고. 세율은 똑같아요, 또 개인하고. 예, 또 이제, 근데 단기 중과세를 안 맞는 거지. 1년 이내 팔 때 보통 60%를 맞으니까, 네, 60%.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법인세를 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나 토지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 취득세를 12%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은 법인이 소유할 때. 그러면 12% 이상 수익이 나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하기에는 사실 지금은 그냥 1주택자, 무주택자 말고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취득세를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세가 일단 취득세가 똑같이 4.6%예요. 네. 개인이랑 똑같습니다. 농지는 3.5%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았을 때 세금이, 아파트는 일단 추가세라고 해서 팔고 나면 바로 20%를 세금을 내요. 그래서 1억에 내가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20%를 일단 빼고 들어가요. 그러면 8천이 남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법인세가 나가는 거고, 토지는 이제 추가세가 10%가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취득세도 12% 나가고 추가세도 20% 나가서 사실은 아파트는 현재로는 지금 좀 단기 투자로 뭔가 사고 팔고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단기 투자.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거의 1주택자, 무주택자 위주의 시장이고, 현재는. 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지는 사실 법인 사업자로 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네. 제일 유리한 거는, 좋은 땅을 깔고 있는데 위에 건물 비중이 조금 낮은 거. 그리고 그 건물이 주택류가 아닐 때.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취득세 4.6% 똑같은데 추가세 10%, 비사업용 토지 10% 이게 안 붙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아파트 빼고 토지, OR, 상가, 공장, 창고 요거를 법인 사업자로 단기로 사고 팔고 했을 때는 가장 좋고요. 사실 저도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고, 투자 고수가 되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을 법인 사업자로 많이 다루게 되죠. 그렇죠.
이것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오셨던 분도 4억인 가지고 건물을 매매했는데 그게 이제 올라서 20억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세금을 반 내야 되더라고요. 네. 개인으로 45%에서. 샀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서 빨리 이거 계약을 쳐야 되니까 법인이나 하는 활용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내를 안 해줬나 봐요. 네.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쳤는데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그거 안 알려줍니다. 그렇다대요. 이거는 개인이 네. 자기가 어떤 명의로 할 건지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네. 대략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요. 아까 4억에 샀다 했죠. 4억 2천인가? 네. 그냥 4억에 사서 이게 20억이 됐어요. 와, 그러면 정말. 차익은 16억입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16억의 약 45% 더하기 4.5%니까 거의 50% 세금이에요. 세금이고 법인은 어떻게 되냐? 상가라 했어요? 네, 통상가. 통상가. 그럼 16억에서 빼기 경비를 빼야 됩니다. 경비.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약 법인이고 한 개만 들고 있었다. 그러면 경비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몇 년 들고 있었다고요? 얼마 안 됐는데 5년 정도. 그냥 5년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5년을 들고 있었는데 1년 동안 1년 경비가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뭐 1년 동안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가 뭐 3억에 뭐 4%다. 그 당시 3, 4, 12 1200만 원 나가요. 1200만 나? 합쳐서 그냥 1년 경비통 한 2천. 2천 나간다. 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간다. 근데 5년을 들고 있었다. 그럼 곱하기 5년일 거 아니에요? 1억이. 그럼 1억이 나가죠.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16억 빼기 1억을 빼요. 그러면 15억이 되죠. 15억에서 이제 법인세를 2억까지는 10%고 2억 이상은 20%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15억에 20%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억. 3억 정도 세금이 나가죠. 네, 3억. 세금 3억이고 얘는 8억이 나가죠. 네, 차이가 엄청난 차이네요. 크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무사분들은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제 12억이 남지 않습니까? 여기 15억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3억을 빼면 이제 남는 돈이 12억이 남죠. 네. 요거를 개인으로 빼오는데 세금을 15.4% 내야 된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도 더 싸요. 그래도 더 싸. 네. 근데 이 12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 그렇죠. 네, 또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지금 현재 이 계산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경비를 뺄 수 있는 게 취득세 냈던 때하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낸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좀 크게 수선한 것들 이거밖에 안 되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낸 거, 대출이자 나간 거 이런 것들이 다 경비로 빠져요. 대출 이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내가 보유 기간 동안 뭐 5년 전이라면 23년이니까 18년도에 내가 경비를 써서 손해봤고 19년도에 손해봤고 20년도 손해봤던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내가 18년도에 마이너스 1억을 받다. 근데 23년도에 플러스 16억을 받다. 이게 상계 처리가 안 돼. 그래서 법인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법인이 이렇게 단기로 사고 팔고 하기에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절세는 여러 가지가 붙는데 맞아요. 단기라는 이제 이 단어가 붙어 버리니까 법인이 음. 진짜 좋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을 묻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위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네요. 보통 절세를 묻는 분은 두 종류 중에 한 분인데, 두 중에 하나인데, 아예 초보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계산하는 분이 있고, 그거는 먼저 시작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로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면 굉장한 고수입니다. 네. 고수고 거기서 절세까지 하면 확실히 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세를 찾기 위해서 저도 법인을 지금 4개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8년씩이나요? 네. 근데 한 8년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법인, 그냥 결론은 무조건 유리해요. 네. 토지, 상가, 이런 거 할 때는. 정리하자면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 사업자에 대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제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 네, 아파트 포함이죠. 비과세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2년 보유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대 2주택까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 이상은 좀 힘들죠. 네. 그 다음에 농지는 8년 자경 제촌하면 또 비과세 및 절세가 가능해요. 1억까지. 네. 절세 가능. 그 다음 방법은 법인밖에 없어요. 법인 사업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게 알려드리기 싫을 정도로 네, 이 정도만 정말 말씀드리면 예, 충분할 정말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네. 예. 특히 법인으로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그냥 비과세를 노릴 수도 있으니 그렇죠. 토지 5월 이제 공장 창고 상가 건물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이득입니다. 이 법인 사업자 관련 내용만 해도 토지 대장님 거의 뭐 3시간짜리 강의 정도는 충분히 나와서 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